네, 안녕하세요.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6월 12일 오후장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우리 SK 하이닉스 갭 상승 출발하고 7.3% 상승한 채 지금 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갭 상승을 무려 시가가 오늘 몇 퍼센트로 시작했냐면 6.55%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교하시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퍼센트 올라가고 있죠? 9% 올라가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7%죠. 근데 이 양봉 차이 때문에, 양봉 이건 길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보시면 짧아요. 근데 우리가 시가를 생각해봤을 때 삼성전자는요 시가가 2.29%였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만큼 더 많은 얼마? 6.55%. 그러니까 우리 주면 양봉이 좀 작다 하더라도 윗꼬리가 나온다 해서 이게 외국인들 빠져나가는 거냐,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갭상승 출발해줌으로써 일단 상승을 나옴으로써 우리 주주분들이 다시 한번 기대 심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이 가운데 어떻게 SK 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승은 오늘 왜 이 캔들이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줄이니 여러분들도 이해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확률과 주말간의 이슈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쇼커볼로 인해서 스퀴즈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에다 새벽부터 고생하는 김교수 위해서 김교수 파이팅 또는 SK 하이닉스 400만원 가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오늘 주주분들의 그래도 기분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며칠 동안 우리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고 하이닉스도 생각보다 힘을 못 쓰면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오늘 하루 만에 완전히 갭을 띄워버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왜 올랐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새벽 방송에서도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보자마자 바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제일 먼저 올려드렸어요. 새벽 4시에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트럼프가 이란 공습에 대한 취소고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야간 선물에서 굉장하게 강한 상승이 나왔던 거 우리 주주분들 아실 거예요. 원래 같으면 피파에 높게 나와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맞았어요. 근데 이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갭 상승이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이 여파로 인해서 미국장도 어떻게 됐죠? 굉장하게 상승세를 반도체들 어떻게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렸죠? 상승이 강할 거다. 그래서 쇼커버가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 저는 분명히 제일 빠르게 언급을 드렸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내일 아침 쇼커버를 시작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갑니다. 쇼커버는 매수거든요. 하지만 네,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강한 갭상승과 그리고 외국인 수급 유입 그리고 거기에 쇼커버까지 나오면서 우리 SK 하이닉스가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냈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상승 추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하루만 보고 판단할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어제 선물옵션 만기이고 오늘 다시 한번 0으로 초기하고 새로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0인지 아니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지 플러스로 시작하는지 우리 주주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라기보다는 쇼커버의 상승이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근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어제 영상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롤오버를 했다고 했어요. 롤오버. 그래서 이 근월물에서 죄송해요. 이거 지우고 할게요. 이거 근월물에서 차월물로 넘어가는 이 롤오버가 발생했는데 이 롤오버는요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둘 중 하나로 나뉩니다. 어떤 걸 가져갔을까요? 외국인들이 숏포지션을 가져갔어요. 왜?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5월 13일부터 파랑 색깔 숏포지션 가져가고 있고 최근까지도 숏포지션이었고 네, 숏포지션이었어요. 주가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근데 이 선물 옵션 만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그날물에 차월물로 넘기는 이 롤오버 카드값 2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다음 분기로 초기화되고 그 숏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게 14만 계약이 터졌어요. 이 14만 계약. 이게 43조 규모예요. 43조.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 하락에 엄청나게 숏포지션으로 바팅을 했죠. 그러면 오늘 호재로 인해서 쇼커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솔직하게 43억도 아니고 430억도 아니고 4,300도 아니고 43조예요. 엄청난 큰 숫자예요. 외국인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시장이 하락하거나 최소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하락 포지션을 2월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분기로, 이번 분기로.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중동 리스크 완화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장 폭등과 같이 하이닉스가 올라온 건데 그러면 외국인들은 하락에 베팅했죠. 근데 지수가 오늘처럼 올라버리면 외국인들은 손실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환매수해야 되죠. 이게 바로 쇼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외국인들 현물 보게 됐었을 때 현물도 2조 6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선물도 2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5조 이상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43조라고 했죠. 근데 지금 숫자는 비교해보면 선물에서 얼마?
2조 5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이 40조의 이상이 아직 숏 포지션을 남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솔직히 SK 하이닉스 차트 보시게 됐었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라는 건 우리 주주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전쟁 이슈가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게 됐었을 때 이란 외무부는 합의 관련 보도는 추측일 뿐이면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저는 이래서 트럼프 말을 안 믿어요. 아직은 가능성입니다. 아직은 기대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변곡점은 뭐다?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봐야 돼요. 합의가 진짜 진전이 되는지, 아니면 다시 갈등이 재점화되고 환율이 올라가고 국제금리 올라가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지만 지금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광기로 올리는 장이에요. 아시잖아요. 최근 시장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뭡니까? 바로 중동 리스크였어요. 중동 문제가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 압력 커지면 금리 인하가 늦어집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우리 반도체 성장률들이 부담을 받게 돼요. 이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토록 강하게 상승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제 금리 때문에. 이런 조정들이 나오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SK 하이닉스는 충분히 300만 원, 4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게 진짜 다시 한번 상승 추세형 상승인지, 아니면 단순 쇼커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이후에 개인들의 털 건지, 이거는 미국 트럼프 주말간의 이슈와 그 다음에 월요일간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숏포지션을 가져가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주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루 매수해주고 그 다음날 며칠 동안 매도를 해줬어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됐다라니까요, 주주분들. 그래서 하루 매수해줬다고 해서, 이틀 매수해줬다고 해서 외국인들 완전히 들어온 거냐? 아니다. 그리고 많은 물량도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6월 16일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일본 금리가 결정이 되고 6월 18일에는 미국 FOMC 금리가 결정이 되는 회의가 열려요. 지금 일본 국채금리와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랬을 때 금리 동결이면 괜찮겠지만, 거기서 동결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금리 인상도 나올 수 있다, 올해 안에. 이러면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아요. 나스닥 떨어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터질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환차손 부담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더 압박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번 미국 FOMC에도 똑같이 동결은 거의 확정이지만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 케빈 워시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하락 압력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리스크를 알고 대응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의사록에서 케빈 워시가 어떤 내용을 했냐면 이징 바이어스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아예 삭제시켜버리겠다.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죠. 그리고 제가 5월 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6개월 내요. 신임 위장 취임 6개월 내 평균 16% 급락이지. 그래서 워시 취임 직후가 진짜 고비다. 평균이 16%예요. 근데 매파적인 발언을 더하면 3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리스크를 알고 대응해야 돼요. 상승장은 좋지만 왜 떨어지는지 알고, 왜 올라가는지 알면 떨어질 때 투매를 안 하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상승만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말과 월요일 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미국 오늘 밤 장의 흐름과 야간 선물,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그리고 주말간의 이슈, 그거 보고 나서 단기적인 변곡점이 발생해서 단기적인 고점에서 대응, 그리고 저점에서 대응, 그러면 신규 진입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단기적인 고점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면 월요일날 우린 장초반부터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제가 여러분들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6월 2일 날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6월 2일 맞고요, SK 하이닉스 240만원에서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어제 기술적인 낙폭 구간이 나왔을, 그리고 6월 8일 이렇게 낙폭 구간 나왔어. 단타 먹으실 분들은 들어가셔도 괜찮다, 매수하셔라. 그리고 어제 이 낙폭 구간 지지라인 이탈했기 때문에 프리마켓 시초가부터 10% 담겠다. 오전 8시 1분에 보세요. 어제 분봉 보시면 8시 1분에 남겨드렸죠. 이때가 최저 적점이었어요.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왔다? 229만원, 230만원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참여하실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우리 SK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 시그널 나왔을 때 바로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또 떨어지면서 손실봤다 하면 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먼저 대응만 해주시고 제가 영상 올릴 거니까 대응해주시고, 주후에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SK라고만 꼭 2글자만 남겨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말 동안 부정적인 뉴스가 나고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돌아선다 그러면 오늘 상승분 일부 반납하는 조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낙관적인 것도 아니고 비관적인 것도 아니에요. 왜? 추가적인 호재가 나왔을 때는 홀딩하면서 추가 매수하면서 숏 스퀴즈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또 가져가도 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먼저 알려드리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희망회로 돌리는 게임이 아니에요. 주식은 리스크를 이해하면서 대응하는
게임이에요.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알아야지 우리 주주분들이 감정적 주관적 매매를 안 해요. 추격 매수, 내동매매, 투매, 이거 세력들의 먹잇감입니다. 제가 이러지 않게 객관적으로 더 빠르게 대응을 도와드리고 정확하게 대응을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SK라고만 문자 2글자만 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섰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